예, 안녕하세요. 3년 미만 공사 감독을 위한 위험 감수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업 수행 절차입니다. 시행 근거와 규정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바쁘다고 힘이 들다고 절차를 생략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성과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규정을 모른다고 면피가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 우체국 택배 아저씨가 폭우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그 사고가 난 후에는 그게 면피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작업 프로세스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작업 전에는 표준 안전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작업 전, 중에는 안전작업 허가 승인을 받고 고위험 작업은 위험성 평가를 해서 위험을 줄인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되고 작업 중후는 협력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진행 현황을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감시 인력이 적정히 업무를 수행하겠는지 관리 감독을 하고 필요할 경우는 시정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작업이 끝난 후는 작업 프로세스를 되돌아보고 모니터링해서 SOP 그 절차를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허가받고 작업하고 내가 스스로 판정한 위험성 평가의 고위험은 철저히 개선을 하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위험성 평가의 종류입니다. 체크리스트, 하잡, JSA 세 가지 기법을 주로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체크리스트 기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체크리스트 기법이 기본적인 기법이라고 해서 괄시를 받았는데 중처법에서 나오는 각종 여러 방면의 그 내용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사용 가능하고 평가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 분야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집중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체크리스트도 강도와 빈도를 고려한 위험성을 표기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JSA 같은 경우는 수시 작업을 할 때 보통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 시간이 길고 작업 단계별 관리 포인트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일부는 과거 패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으면 작업할 수가 없고 위험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면은 위험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가상 실습도 필요한데요.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항목에 대해서 작업 환경을 스스로 상상을 하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나름대로 도상으로 위험성 평가하는 스킬을 좀 키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위험을 알지 못하면 위험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안전공단에서 발표한 그 사고 사례 통계를 보면은 불안전한 행동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존재하고 비상 시나리오 훈련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고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통제함으로써 잠재된 사고 위험을 없애서 결론적으로 중대산업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규정의 효력이 있는데요. 단순 위험한 경우에는 법규, 기준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복합적인 위험은 규정으로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운영되고 있는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조차도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규정 대비 강화된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규정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산안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청력 보존 프로그램,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직무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 이 5가지 프로그램의 취지와 배경은 최소한 알고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규정이 변경이 됐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밀폐공간의 관리 규정이 24년 10월 18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경보장치를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비상대피 이동 거리가 10m 이상인 경우 경보장치를 신설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은 위험성 평가 기법의 한 가지인데요. 3년마다 유해 요인을 조사하는 등 평가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작업 중지입니다. 작업 중지 중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와 사업주의 작업 중지가 있는데 근로자도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세프티 스톱 콜, 보통 세프티 콜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프티 콜을 통해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완화 또는 제거된 후에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도 적극 활용하시면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주의 작업 중지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서 작업 중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대비 공정지연 등 민원 증가가 예상되므로 범위를 명확히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적극적 질문으로 하도록 이렇게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지 분위기를 해칠 경우는 소음이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말하고 믿음을 잃으면 그 진실도 거짓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말에는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업무 지시를 받은 후에 모르면은 망설일 필요 없이 다시 되물어야 됩니다. 그 배경과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았을 때 중간 진행 경과를 보고를 해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장님들 경우는 초반에 골격, PC본, 그 생선 뼈를 보여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업무 손실을 좀 줄이고 온라인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 진행 경과를 보고해 드려야지 일을 완벽히 한 후에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면은 잘못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처리돼서 서로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항은 신임 우리 공사 감독자님은 꼭 명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신임 공사 감독자의 덕목 또는 필요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